자, 출발! 미래로 가는 여행, 신나는 여행, 친구가 되어줄게요. 서울한산병원과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다 같이 AI로 넘어가 보시죠. 일단 AI로 제가 생각했던 건 직접 간호의 시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기능인데요. 챗봇이라는 기능인데요. 저는 이제 이 챗봇이 단순히 외래 환자들 응대뿐만 아니라 병동 환자까지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챗봇 기능을 일단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병동에서 이제 전화가 얼마나 자주 오냐면 저희 이제 근무조에 이제 데스크 보는 차지 선생님이 전화기를 들고 다녀요. 근무복에 무선 전화기를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액팅 간호사들이 전화를 받으려면 하던 간호 업무를 중단하고 와야 되니까 사실 그런 환자 안전 사례도 있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전화 다 받겠다 해서 이제 전화기를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옷이 이렇게 처져 있어요. 언젠가 보면 무거우니까. 맞아요. 저희도 환자분한테 간호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이게 아무래도 전화가 끊기기 전에 받아야 되니까 환자분한테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회복실도 그런데 병동은 얼마나 많은 문의가 오겠어요. 진짜 힘드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챗봇이 개발이 돼서 진료 관련 문의와 일반 문의를 구분해서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전화에 대해서 분배를 좀 해주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가 이렇게 연속성이 끊기지 않고 좀 지속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실제로 전화 문의 중에 대다수가 그냥 일반 단순 문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로 간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전화 문의에 대해서 이제 간호사들마다 답변이 또 제각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관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도 신뢰성은 더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요즘 웬만한 기업과 은행 다 챗봇으로 다 진행하고 있고, 금융도 챗봇으로 하고 있고, 사실 있으면 업무가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이 사람과 어떤 감정 교류를 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어떤 특유의 본연의 업무를 하는 시간이 이제 많아져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이후로 한번 가서 보면 정말 병동의 전화벨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예, 어느 정도인지 이제 좀 실감이 될 정도고, 이제 전화 좀 드려야겠다. 식통번호 외우고 다녔는데. 그래서 병동에 전화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맞아요. 이분이 전화 많이 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이게 챗봇이 개발돼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환자분도 간호사가 전화를 받고 그 순간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야 되고, 신규 간호사님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또 선배 간호사 일하는데 불러야 되고, 이런 동안에 하염없이 전화 또 답변을 기다리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AI가 발달이 돼서 긴급한 거는 전화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진료에 관련된 거는 간호부서로 톡으로 연락이 오고, 그리고 일반적인 문의는 또 일반적인 문의를 대답해주는 부서로 이렇게 연락이 가고, 이렇게 돼서 좀 분산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도 답변까지 기다리고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고, 간호사들도 이제 챗으로 오니까 톡으로 오게 되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간호를 수행을 하고 그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챗을 확인해서 답변을 좀 표준화된 답변으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간호의 연속성도 보장받고, 그 다음에 또 표준화된 답변으로 의료의 질도 조금 수준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I에서 좀 어떤 걸 접목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진료 재료 관리할 때 AI 시스템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정말 AI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많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최근에 아마존고라고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이제 슈퍼마켓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캐셔가 따로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사려고 하면 들어가서 이제 본인인 걸 태그를 하고 이제 물건을 담고 이제 그대로 나가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자동 결제가 되는데 그게 AI랑 카메라가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들었다 놨는지, 어떤 물건을 결국에 가져 나가는지.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그 병동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1인실이 다 될 거잖아요. 이제 중환자실에 제가 어떤 처치를 할 거라서 물건을 다 들고 들어가면 AI랑 카메라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몇 개를 뭘 가져갔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해서 처방을 들어가고, 만약에 사용 안 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IV 루트를 잡을 건데 여러 가지 사실 들고 가거든요. 왜냐면 몇 개지 필요할지 모르니까 몇 개를 들고 가는데 갖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사용 안 하면. 그럼 갖고 나오면 처방이 D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고 관리가 그럼 사용한 만큼 재고 관리가 되니까 이 부서에서 이제 총 사용량이 나올 거니까 이제 그걸 계산하면 부서에 총 필요한 게 몇 개냐, 달마다 필요한 거, 그리고 주말마다 필요한 거, 평일마다 필요한 게 계산이 될 테니까 UM님은 이제 그 AI가 추천해준 청구량을 확인하고 클릭만 해서 청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환자 처방도 깔끔하게 되고 부서 내 재고 관리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마존고를 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거 뭐 이게 뭐 되겠어? 이거 설치하는 이 비용이 얼만데? 이러면서 거야. 그래서 이 아마존에서 자기네 기술 자랑하려고 이 짓 하자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강남 들어 있고 현대도 들어와 있고. 커피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뉴스 보니까 중국 알리바바도 이제 중국 매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무인 상점, 무인 자동 계산, 물류 시스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에 뭐 사실 현실이에요, 현실. 정말 이제는. 단지 한 부서의 물품을 관리한다기보다는 이제 아마 어떤 부서는 자주 쓰니까 물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 있지만 같은 품목이 없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럼 없는 부서는 유효기간 관리를 해야 되고,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새로 청구를 해야 되고, 그 기존 상품은 또 폐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병원 전체 통합 관리를 해서 간호사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부서 간에도 좀 유효기간이 좀 짧은 걸 서로 교환해가지고 쓰다 보면은 좀 손실되는 부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 결국 그 과정이 자동화가 되면은 나중에 모자란 거 갖다 놓고 자동 주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쫙 처음부터 다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입고될 때 이제 전산화가 되고, 반출이 될 때 컴퓨터 비전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 유효기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럼 유효기간 임박한 물건은 이제 찾아내서 그 위치에 어디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더 관리자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자동차 회사만 이렇게 부품 많이 갖다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병원은 진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매일같이 우리 트럭들 들어와가지고 하루만 안 들어와도 수습방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복도에도 그죠.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흔히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좀 뜨끔하네요. 이제 인턴 때. 자, DP 세트 우리 이런 거. 또 핑크님의 고백 시간이 왔습니다. 아니 드레싱 세트 좀 하다 보면 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님 안 부르죠. 우리가 또 선의의 마음으로 한 개 더 갖다 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걸 누구한테 썼는지 모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막 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 돼서 또 한 건데요. 저는 처방이 그냥 뭐 치료 처방 아니면 검사 처방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방 넣을 수 없는 재료 처방 처치 코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코드, 우리 처방 내는 코드보다 더 많은 물류 코드가 있다는 거. 거기서 한번 또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병원이 이 어떤 물류라는 게 아까 우리 뭐 메타버스라든지 AI가 같이 결국은 물류까지 혁신을 시켜야지 뭐는 뭐대로 가는 것이 좀 부분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너무 큰 얘기들 많이 해서 소소한 얘기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소소한 얘기. 소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간호사님들 아이워치. 워치 지금 많이 아이워치. 여기 이미 벌써 역시 영한 선생님. 네. 더 영한 거 아니셨습니까? 비밀.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설치된 기능들이 EMR과 연동이 됐으면 하는 그 기대가 조금 있는데 이제 음성 인식 기술 같은 것이 더해지고 해서 그 음성으로 현재 하고 있는 간호 업무들을 말을 하면 그것이 간호 EMR로 해서 간호 기록까지 이렇게 벌써 이미 기술은 개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산병원이니까 좀 누구보다 빠르게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뭐 스마트워치도 있고 스마트 글래스도 있잖아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추가 처방 확인이나 수혈 준비 현황이라든지 뭐 검사 시술 일정을 확인하려면 빈 컴퓨터를 찾아가서 컴퓨터를 켜고 아미스 3.0을 열어서 그 화면을 들어서 확인하고 다시 환자한테 가야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줄이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이런 현황들, 그다음에 랩 검사 결과, 그다음 추가 처방 같은 거를 이제 알람을 주거나 직접 확인이 가능하면 조금 더 환자한테 더 간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웨어러블이 생기면 우리가 컴퓨터 가서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그 환자까지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 아마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노티 받아보셨잖아요. 지금 요즘도 직접 받아요. 그렇죠. 톡으로 환자분이 지금 NRS 몇 점 상태 통증이고 뭐 어깨의 어디 부분 어디가 뭐 아프시고 이러면 이제 그 글을 보고 진짜 환자분이 어디 아프신지 아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게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환자분의 목소리나 뭐 표현하는 거를 직접 환자의 주관적 표현을 녹음을 해서 전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처 부위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실제로 또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이 기록으로도 인정이 되면 사실 지금 현재의 의무 기록들은 텍스트랑 사진 정도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저의 상상이 실현되려면 서버가 어마어마해야 된다고 하긴 했는데 데이터 저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기록 자체가 그 텍스트나 사진뿐만 아니라 뭐 동영상, 음성 다양한 그 형태로 기록이 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현실화되려면 이제 간호사들이나 의사 선생님들한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이제 좀 있어야 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용량 문제 그거 클라우드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용량은 뭐 이제는 뭐 그 하드 용량 비용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클라우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간호 기록도 좀 더 다양하게 실제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적시성. 이게 시간이 보통 간호사님들이 업무를 처치하는 게 바쁘다 보니 퇴근하고 처방 넣고 퇴근하고 기록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할 수 있으면 그 기록 자체가 정확한 그 시간에 그 환자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인식 기술 뭐 우리가 5년 전과만 비교해도 너무나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뭐 아주 막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희 CPR 할 때 되게 막 이제 교육을 저희가 막 싸이 챔피언 이제 박자에 맞춰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을 되게 맞닥뜨리면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센치 깊인지 내가 이게 박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요즘 스마트워치로 다 운동 기능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CPR 모드를 딱 하면 얘가 이제 알아서 딱 얼마나 깊이 더 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 강도를 해야 됩니다. 리듬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 CPR 하는데 노래 부르면서 막 한자를 하는데 막 챔피언 이럴 수 없잖아. 마음속으로도 이게 맞나 모르겠고 이런 상태인데 얘가 이제 딱 이제 밖에다 딱딱딱 뭐 해준다든지. 노래미 전용 나오겠죠. 네. 어떻게 저희 상상 이야기 재밌으신가요? 어마어마한 상상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재밌고 정말로 이게 뭐 어떤 것들은 분명히 뭐 5년, 10년 내에 분명히 가능했던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기술적이든 아니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 20, 30년 있다가 정말로 현실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니 서울 아산병원 미래가 눈에 환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준비를 너무 잘 해주시고 내용도 너무나 풍부해서 오늘 정말로 재밌고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명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네.
미래는 아까 그 눈빛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들었는데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멀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그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그 단어를 창시한 그 작가분이 얘기하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아 이거는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될 때마다 되게 아 진짜 미래가 이제 내 눈앞에 있구나 라는 거랑 아마 우리 병원이 진짜 스마트한 병원이구나 라는 그런 자긍심을 사실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저의 또 상상 한 스푼이 더해져서 미래병원이 되면 또 얼마나 좋고 자랑스러울까요? 그래서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들이라고 한 얘기지 다른 분들이라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래서 마무리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소희님도 마무리도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부서 선생님이랑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 자체가 되게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재미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되게 혁신적인 생각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되게 혁신적인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되게 혁신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되게 병원의 미래 그리고 간호의 미래에 되게 더 기대하게 돼서 저는 앞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또 준비를 많이 해주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무리는 우리 대빵이신 방현님께서 웩 방현님께서 저도 이제 부서 특성상 수술장에만 있다 보니까 병동이나 중환자실 선생님들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또 이게 될까 하는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을 때 막 공감을 받는 그 짜릿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그 직원 여러분들도 저희 얘기에 조금 공감하셨다면 또 상상을 하셔가지고 여기 블랙핑크에게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주셔서 아이디어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고 상상 더하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발걸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롱런에서 정말 아산병원의 미래에 상상에 상상을 더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산병원 역사의 변환점의 1호 우리 렉방현님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1호 되고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다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먼 미래 황당할지라도 많이 상상하시고 그것들이 우리 서울 아산병원을 글로벌 1위 병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상상 더하기 1회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상상 더하기 블랙핑크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뵐게요.